네, 안녕하십니까. 경영수학 김희진 선생님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문제를 풀기보다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너무 난이도가 높은 문제만 다룬다는 또 오프라인에서의 말들이 들려와가지고 오늘은 좀 교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그리고 그 중학교, 뭐 초등학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필수 공통교육과정 전반에서 배울 수 있는 어떤 경우의 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즈음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무언가를 샌다 라고 하는 활동은 항상 있어 왔던 것이죠. 뭐 예컨대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집에서 학교로는 버스를 타고 등교할 수 있는 경로가 3가지가 있고, 학교에서 집으로는 지하철을 타고 하교할 수 있는 경로가 4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집에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갔다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오는 경우의 수를 센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 경우의 수라고 하는 말 자체로 배우기 이전에 집에서 학교로 가는 것 1개, 2개, 3개, 그리고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경우의 수 1개, 2개, 3개, 4개, 그리고 집에서 학교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하교하는 경우는 집에서 학교로 가는 경우의 수 각각에 대해서 1개, 2개, 3개, 4개, 어쩌면 좀 원시적인 활동이다 라고 좀 여겨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소위 확률과 통계에서 그냥 경우의 수를 세버리는 것을 노가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노가다. 그것이 뭔가 원시적인 느낌, 원시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 어쨌든 여러분은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이전부터 어떻게 뭐 집까지 갈 수 있을까? 어떤 블럭을 통해서, 어떤 골목을 통해서 집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해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경우의 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배웠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경우의 수를 다루기 이전에 센다, 카운팅이라고 할까? 라고 하는 활동이 가장 선행되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만 해요. 이것이 진짜 조악하고 이게 원시적이고 좀 야만적인 활동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행과 어떤 그 사건에서의 경우를 셀 때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순열 조합, 중복 조합, 중복 순열,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센다라고 하는 활동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센다라고 하는 활동 안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가 1호선이고 이렇게가 2호선이면 1호선으로 갈 수 있는 경우 2가지, 2호선으로 갈 수 있는 경우 1가지. 그래서 2 더하기 1, 여기서 이제 합의 법칙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집에서 학교로 가는 경우에 이 1호선과 2호선, 1호선의 2가지와 2호선의 1가지를 동시에 탑승할 수는 없을 테니까 이럴 때는 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학교로 가는 한 경우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4가지의 경우의 수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학교로 간 후에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경우는 고배 법칙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죠. 제가 이제 사건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사용했는데, 사건이라고 하는 말은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다시 연이어서, 그러니까 같은 조건으로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관찰할 수 있는 실험 등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결과로서 사건을 정의하고요. 확률적인 사건이죠. 어쨌든 이제 합과 곱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합이라고 하는 것도
세는 것에서 나온 것이고, 곱이라고 하는 것도 이 각각의 경우에서 한 개에 대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 경우에 대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 경우에 대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러니까 합을 여러 번 한 것, 합을 이제 이산적으로 여러 번 한 것으로 곱을 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3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 법칙이고 곱의 법칙이고 다 센다라고 하는 활동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수형도 사실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와닿는 얘기는 아닌데, 수는 나무고요. 나무의 형태의 그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이런 트리라고 하는 말을 적어주는데, 또는 이제 일본에서는 또 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사전식 배열법. 과 같은 것인데, 수형도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이제 집에서 학교로 갈 수 있는, 아까 버스라고 했나요? 지하철이 했나? 어제 버스라고 치죠. 아니, 지하철이라 치죠. 1호선, 2호선 했으니까. 지하철 1호선 A, B, 그리고 2호선 C가 있고,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 가나, 다라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수형도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집에서 학교로 갈 때 택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서 A, 다음, 가나, 다라. 이 네 가지. 그리고 B에 대해서도 가나, 다라. C는 안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A에 대해서 기대되는 그 다음의 경로와 B에 대해서 기대되는 그 다음의 경로, C에 대해서 기대되는 그 다음의 경로가 같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요. 그러니까 센다라고 하는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사전식 배열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합의 법칙, 곱의 법칙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다라고 생각하면, 잠시만요. 충분히 알았다라고 생각하면 그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순열과 조합을 배우게 되는데요. 순열은 이렇게 쓰고요. 퍼뮤테이션 약자입니다. 순열은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해서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여 순서를 고려하여 배열하는 경우의 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n개. 아니 뭐 제가 약간 아이돌 이런 걸 좋아하는데 뭐 운동팀 이런 걸로 예시를 들 수 있겠지만, 이런 예시를 들면 좋아하더라고요. n명의 이제 뭐 연습생이 있는데, n명의 이제 아이돌 연습생이 있는데, 거기서 r명을 선택해서 포지션별로 배열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메인 보컬이고, 메인 뭐 댄서고, 뭐 리드 보컬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r명을 배열한다고 해요. 각각 다 구별이 되는 포지션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로 따지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복할 수 있는 시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배열로, 어떤 조합으로, 또 어떤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나타나는지 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올 수 있는 친구는 n명이고, 여기에 올 수 있는 친구는 n-1명이고요. 점점점. 이게 그리고 r번째 포지션이었다고 하면은 첫 번째 포지션에서 n이고, 두 번째는 n-1이고, 세 번째는 n-2겠죠. r번째는 n-r-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n부터 역순으로 n-r-1, 즉 n-r 더하기 1이죠. 이제 괄호를 풀게 되면 까지 곱한 경우의 수, 곱의 법칙에 의해서 곱해지는 거죠. 를 NPR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r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r개 중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r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임의의 r명의 멤버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멤버의 포지션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예컨대 A, B, C, D, E, F
6명이 있다라고 하죠. 이 A, B, C, D, E, F라고 하는 6명의 사람이 서로 포지션을 그러니까 일렬로 배열된 포지션을 바꾸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는 거예요. A, B, C, D, F, E. A, B, C, E, D, F. A, B, C, E, F, D. 점점점. 이게 어떻게 세는 건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사전을 요즘에 잘 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컴퓨터에서도 그런 게 되게 중요하죠. 가나다 순이라든지 그리고 출석 번호도 이제 사전식 배열에 의해서 이제 부여되는 거잖아요. 이제 A, B, C, D, E, F라고 했을 때 가나다 순서대로 이제 그 알파벳 순서죠. 지금은 A가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이제 알파벳이고 그다음 B, C, D, E, F입니다. 그럼 이제 A, B, C, D 열에서는 E, F와 F, E가 나올 수 있는데 A, B, C, D 열은 이 앞에 있는 순서대로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 후에 그 뒤부터 이제 조작을 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조작을 가하는 거죠. E 다음에 F가 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은 F가 앞에 서고 E가 올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는 이제 A, B, C, D 열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모두가 나왔어요. E, F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E 또는 F가 오거나 두 가지. 여기에 이제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한 가지의 문자가 오는 건 한 가지에서 2 곱하기 1 이걸 E 팩토리얼로 표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제 배열의 순번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A, B, C, D 열에서의 이제 배열은 끝이고 그 다음에 A, B, C, E 열이 와야 돼요. A, B, C, E 열에서 처음 올 수 있는 A, B, C, E 이후에 처음 올 수 있는 알파벳은 D고요. 그 다음에 F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찬가지로 D, F가 배열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F, D가 와야겠죠. 그 다음은 A, B, C, F가 와야겠죠. A, B, C 열에서는 아직 그 순번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A, B, C 열에서는 이제 올 수 있는 문자의 수는 우리가 잘 추론할 수 있듯이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3가지,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2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거 1가지에서 3팩토리얼기가 될 거예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6개요. 이런 식으로 문자 배열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추론에서 알 수 있듯이 알게 문자 서로 다른 방법으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는 R 팩토리얼이에요. 물론 이제 그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을 추론하기 위해서만 쓰이는 도구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경우의 수에서 중요한 것은 중복 없이 누락 없이 세는 것인데 이제 사전식 배열을 하다 보면은 순서가 어쨌든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복 없이 누락 없이 경우를 세는 것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도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도 중요한 도구이지만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시행해 보면서 지금 처음에 문제의식은 중복 없이 누락 없이 세는 것인데 그러한 이제 센다라고 하는 어쩌면 원시적인 활동을 해보면서 R 팩토리얼, 그러니까 문자가 배열되는 경우의 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순열은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점점점 n 빼기 r 플러스 1까지의 그러니까 n부터의 역순 곱임을 이제 추론해냈는데 그것을 이제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표기하면 n 팩토리얼에서 n-1 팩토리얼을 나눠준 경우의 수가 같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순서를 고려하여서 n명 중에 r명을 선택하여 배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렇게 순열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약간 중구난방했는데 지금 어쨌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예전에 배워왔던 기억들을 떠올리는 방법으로 지금 개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조합 해보겠습니다. 조합은 NCR이라고 표기하는데요. 이제 뭐 이것도 이런 거예요. 뭐
유닛을 결성한다. n명 중에서 r명만 뽑아서 유닛을 결성한다. 일단 포지션은 정하지 않겠어요. 포지션은 이제 이후 차차 정하기로 하고, 요즘 뭐 기조가 그렇잖아요. 어쨌든 뭐 이제 아이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뭐 딴 얘기 할게요. 죄송합니다. 저 혼자 신났네요. n명 중에서 r명을 모아서 팀을 구성한다. n명 중에서 r명을 선택하여서 팀을 구성한다. 그 팀에서 각자 어떤 역할을 맡을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각자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되는지 고려하는 경우였어요. n명 중에서 r명을 모아서 r명을 선택하여서 팀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원 A, B, C, D, E, F가 있으면 뭐 이렇게 3명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3명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3명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의 수를 어떻게 셀 수 있냐는 거예요. 순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합의 부분 집합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같죠. 예를 들어서 n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 r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5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1, 2, 3, 4, 5라고 하는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의 원소가 1개인 부분 집합의 개수는 1, 하고 2, 3, 4, 5 이렇게 5개의 집합이 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5개, 3개라고 할까요? 3개. 좀 간단하게. 3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에서 2개의 원소를 택해서 2개의 원소만을 갖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센다고 하면 A, B. 여기서도 사전식 배열이 나올 수 있겠죠? A, B. 중복 없이, 누락 없이 AC, 그 다음 B가 나와야 할 차례잖아요. BC. 지금 순서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3개입니다. 순서를 고려했다면 뭘 곱해줘야 할지 알겠죠? 어쨌든 여기 이런 힌트에서 알 수 있다시피 순서를 만약 고려한다면 A, B, AC, B, A, B, C, C, A, C, B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런 과정에서 방금 이제 사전식 배열의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순열과 조합의 차이도 추론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한 후에 그 r개를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npr이 됩니다. 근데 npr은 아까 적었지만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잖아요. 그러므로 ncr은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합의 수가 정해집니다. 근데 이제 조합이라고 하는 건 그 흥미로운 지점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 뭐 5명 중에서 3명을 유닛으로 뽑으면 돼요. 이렇게. 선택받지 않은 두 명 또한 그 부류로서, 그러니까 유닛에 선택된 인원과 선택되지 않은 인원이 두 그룹으로 나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항 분포, 뭐 이항 연산, 뭐 특히 독립 시행의 연산, 그 같은 데서도 이러한 이제 그런 것을 베르누이 분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또는 yes or no로 결과가 정해지는 시행을요. 거기에서도 이제 조합이라고 하는 도구가 잘 쓰이게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선택된 것과 선택되지 않은 것이 두 집합으로 분할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한다는 말은 n개 중에서 n-r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수와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한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집합을 두 부류로 분할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뭐 수식으로 증명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 nc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고, nc-n-r은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일 거 아니에요? 왜냐면 n-r에 r 자리에 n-r을 넣으면 r이 되고, r 자리에 n-r을 넣으면 n-r이 되는 거니까 같은 식이죠. 그러니까 분모의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을 이용하면 둘이 완전 동일한 식이 될 테니까요. 이렇게 되고, 또 잘 쓰이는 식이 이런 거죠.
NCR 더하기 NCR-1이 N 플러스 1CR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경우랑 N개 중에 R-1개를 선택하는 경우를 더하면 N 더하기 1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같다는 소리예요.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잘 쓰이는 어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N 더하기 1개 중에서 이제 우변을 중심으로 이걸 설명해 보면 N 더하기 1개의 공이 있다라고 할게요. 이제 N개의 그냥 공이 있고요. 한 개의 별 스티커가 붙은 공이 있다고 할게요. 별 스티커가 붙은 공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개. 그럼 첫 번째 별 스티커를 뽑는 경우가 있고 뽑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 이항 베르누이 시행이죠. 이제 뽑는 경우, 뽑지 않는 경우.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하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결과만 나타나는 시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뽑는 경우, 뽑지 않는 경우를 다 더하면 전체 사건이 될 텐데, 뽑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별 공을 하나 뽑았어요. 지금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확률이 아니라. 한 개를 뽑았으면 이 N개 중에서는 나머지 R-1개만 선택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N개 중에서 R-1개. 공을 별공 뽑는 경우. 그럼 2번. 별공을 뽑지 못하는 경우는 얘는 이제 제외해두고 이 N개 중에서 R개 뽑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N 더하기 1개 중에서 R개를 뽑는 전체 경우의 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잠깐 끊고 갈 텐데 순열과 조합 그리고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을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샌다라고 하는 행위이고 예를 들어 샌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수형도, 사전식의 배열, 그리고 아니면 그냥 이제 하나 이렇게 세어가는 것. 이 활동 자체가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은 순열과 조합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도구만 배워서 어떤 이제 문제풀이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샌다라고 하는 행위가 노가다가 아닌 진짜 정말 신성한 어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끊고 이어서 갈게요.